오늘의 작품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미국, 영국의 알만한 주요 신문사들의 글을 기고해온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사회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그의 저서 도둑맞은 집중력엔 그도 비켜갈 수 없었던 우리 시대 집중력의 위기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독서가 직업인 그조차 집중력 문제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데요. 그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흔히 스마트폰 기기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적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라 말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겪는 집중력 문제는 바쁜 일상에서 오는 수면의 질 저하, 집중력을 파괴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들, 소설과 같은 긴 문장을 읽는 능력의 저하, 집중력 파괴로 사업적 수익을 얻는 테크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통제와 조정 등 다양한 원인들에서 발생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하리는 집중력의 위기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해결책도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그의 말이 구구절절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 타당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집중력 저하와 산만함이란 개미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는 작가의 심정이 바로 나의 것과 같기에 그의 말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사회. 주변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한 번에 쏟아지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정보에 집중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빠른 속도는 곧 깊이 있는 이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인들은 효율성과 결과 중심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려 빠른 속도를 욕망하면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자부합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MIT의 얼 밀러 교수는 사람들이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서 저 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전환하는 것은 집중력을 저하한다고 말한다. 멀티태스킹으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느리고 실수가 많고 덜 창의적이고 자신이 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잠들지 못하는 사회. 수면이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한 다음날 아침,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멍한 상태로 깨어있는지 졸린지 모르는 상태가 아침나절 지속됩니다. 카페인을 때려 넣지만 잠시 정신이 말짱해지다 곧 그것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정신은 흐려집니다. 암스테르담의 VU 메디컬 센터 정신과 교수인 산드라 퀴 박사는 현재 서구 사회는 다소 ADHD 특징을 보이는데 그건 우리 모두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명료하게 사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명료하지 못합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끝까지 읽지 못하는 사회. 오늘날 엄청난 속도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뇌는 과부하되어서 책을 읽고 사고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신속히 유익한 정보만 골라내려면 독서를 위한 집중은 사치가 되겠죠. 게다가 새로운 매체나 플랫폼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너무 깊이 이해하려 말고 신속하고 가볍고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독서 능력, 즉 읽기 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이 되죠. 결국 최근 논란이 되는 문해력 저하로의 기결은 필연적입니다. 구글 맵이 공짜인 사회.
개인이 집중력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집중력 문제는 개인 통제를 넘어서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자는 여러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의 집중력이 통제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인스타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합니다. 저자는 그들이 돈 버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들이 페이스북을 오래 볼수록 광고에도 많이 노출되도록 해서 회사에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글에 무언가를 검색할 때마다 기업은 우리의 정보를 모아서 광고주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어쨌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세상에 오래 머물러야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테크 기업들이 무언가 공짜로 준다면 경계하라 말합니다. 절대 그들이 공짜로 주는 것은 없으며 우리에게서 더 큰 대가를 받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작고 얄팍한 해결책, 잔혹한 낙관주의만 제시하는 사회. 이스라엘 미국인 기술 설계자 니르 이알은 자신의 저서 초집중에서 인간은 내적 방아쇠, 즉 나쁜 습관에 무릎을 꿇게 하는 삶의 순간이 있다며 내적 방아쇠를 탐구하고 고찰해서 그것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술 기업을 비난하는 대신에 개인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나 집중력 문제를 조절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 요한 하리는 니르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를 자기 통제를 잘 발휘해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 문제로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니르 이알이 기술기업자들이 전자기기를 대중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조치를 마련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너무 제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경영학 교수 로널드 퍼서는 니르와 같은 주장을 잔혹한 낙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만이나 우울, 중독처럼 우리 문화의 근본 원인이 있는 거대한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로 단순한 개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집중력 향상을 위한 6가지 변화. 1. 자기와의 사전 약속으로 스마트폰 기기 통제하기. 특정 공간에 핸드폰을 놓아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선택 시간만 기기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산만함을 나의 문제로 여기며 강박적으로 자책하지 말기. 집중력이 파괴되는 문제는 개인의 의지력 부족뿐 아니라 파괴적인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작가의 말대로 집중력 강탈의 문제를 개인, 나 자신의 문제라 여기면서 죄책감을 몽창 짊어지는 것은 억울합니다. 유의미한 활동을 떠올려서 개인적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개인적인 수치심 속에 허우적대는 것보다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3.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라. 소셜미디어가 그들의 수익을 위해 집중력을 침해하고 초토화시키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것에 의존하는 것을 좀 줄여야 합니다. 저자는 되도록 소셜미디어를 시간을 정해 사용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딴 생각. 멍 때리게 뇌에게 여유를 주어라. 멍 때리는 것은 집중력 저하, 산만함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적으로 그 둘은 다릅니다. 과도하게 지루한 업무와 학업,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뇌를 쥐어짜는 시간에서 벗어나 뇌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뇌는 집중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배회하면서 매우 중요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런 여유를 즐기며 사고를 더 예리하고 더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적 수면을 취하고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